읍소대 견제.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실까요? 독해진 한 쓰레기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이 독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동훈 위원장 평소랑 좀 다르게 세게 얘기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말, 요 얘기를 여러 번 썼습니다. 주말 동안.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리고 저는 정치 못같이 하는 사람들 경멸합니다. 막말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삐소리 나는 거? 그걸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삐소리 없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요. 네.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삐 소리 나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삐 소리 난 사람 누구냐? 누구다라고 지금 후보 이름까지 하나 조목 또 이게 짚고 갔는데 근데 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 정치 뭐같이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라고 그 표현, 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이 발언이 세다는 표현에도 세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작정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것이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고도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전체 판세가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네. 언론이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제한적이죠. 언론이 모든 후보, 모든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다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느 부분에 언론의 관심이 주목도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네. 아마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 선거판에 갈수록 이 정책이나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후보자 자질, 또 도덕성, 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그런 어떤 아주 불미스러웠던 발언들 또 최근에 여러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이런 변명이랍시고 나오는 어떤 좀 궁색한 그러한 발언들을 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써서 딱 각인을 시키면 국민들이 무슨 말을 했지라고 찾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얻는 결집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한 위원장이 그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 일까지 좀 회상을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말에 쓰레기라는 말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다.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 되는 거 모릅니까? 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랄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막말 많이 했죠. 근데 워낙 막말을 많이 하니까 웬만한 막말해도 막말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둔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그렇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을 하지만 이런 막말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랄지 개 같은 정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쓰레기라는 이유, 개 같은 정치를 하는 말이라는 하는 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범죄자들의 연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워낙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무디진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잘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양문석, 전에 공천 취소됐지만 정봉주, 또 김준혁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또 막말이 많아지니까 또 막말에 국민이 좀 둔해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수 욕설 자체는 또 이 막말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몇 단계 위에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네, 주원기 의원님. 짧게 첨언을 하자면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알겠어요.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처럼 주목도를 끌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70년대 출신의 셀럽이고 그리고 탈여의도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럼 민주당에서 했던 그런 막말들이 소환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 말만 소환이 될 것이냐.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말을 뱉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만 주목을 받을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바심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태도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바심이 난다라고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뭐 민주당에 대해서만 말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국, 김영삼 생가 찾아 내가 YS 퀴즈. 네.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조국 이 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이란 분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훈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니요. 네, 한동훈 위원장.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을 딴 당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하는 이유. 또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지금 또 많은 비례정당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조국 대표 주말 동안에 또 YS 생가를 찾았습니다. 내가 YS의 퀴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린 시절 뭐 청소년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포스터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김영삼 키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뭐 부산 경남에서 군부 독재 정권과 가장 용맹하게 싸우셨던 대통령님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리고 부마 항쟁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직접 목격을 했고 이렇게. 네, 조국 대표. 내가 YS 퀴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조국 대표가 YS 퀴즈입니까?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예. 그 세대들은 어쨌든 YS DJ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리고 특별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부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뭐 호남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기도 하지만 부산까지 그 영향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이고 뭐 그러면 부산에서는 또 YS를 소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아마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전략적으로 정권 심판론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조국 혁신당의 출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국 대표를 때리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은데요. 그다지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 자체가 보수 결집을 의도한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칠고 준비 안 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뭐 골 때린다거나 검찰이 주로 많이 쓰는 뭐 쪼대로 막 이런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황했다는 것이고 물론 전략적 판단으로 그렇게 격한 표현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까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외에 지금 일반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가 기대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층들은 보수에 대해서 품격과 안정 이런 걸 원하는데요.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이게 선거 승리를 전체적 승리가 아니라 지역별로 이미 세분화해서 최소한 패배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도층이 보수한테 변하는 게 안정과 품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 조국이 내가 YS 퀴즈면 네. 조국이 사실은 전두환 퀴즈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TV 보면서 전두환 TV 나온 걸 매일 봤었고 네. 또 포스터 봤었고 전두환이. 네. 그러면 전두환 퀴즈 아니에요? 이제 퀴즈란 얘기는 네. 어떤 정치적 리더가
데려다가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면 우리가 키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YS 키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가야고 그 전에 뭐 이승만까지는 안 가겠죠. 뭐 아주 어릴 때니까. 그런데 저거 자체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일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지금 소환돼 가지고 굉장히 정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또 조로남불이에요. 이전까지 계속 정관을 비판하던 사람이 아니, 박은정 털다가 안 되니까 남편 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요 정치를 쭉 보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에서 털고 조 전 장관이 계속 털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본인 자체는 계속적으로 조로남불로 내로남불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금 정과 범죄자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자기 정과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 정과 얘기 있다고 하는데 정과가 없잖아요. 지금 처벌받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조로남불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가 조로남불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 죄송합니다. 민주당 말고 이제 조국 혁신당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금 말만 세진 게 아니고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몸 낮춘 한동훈 수도권서 연신 반성. 네. 주말 이틀 동안 반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에게만 반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 주말 이틀 동안 한 20번 넘게 지금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윤주진 위원님 약간 납작 엎드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법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뭐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 자체가 너무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정권에 쏠려 있는 혹은 정권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도를 이 여당과 좀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는 바로 여당 속에 야당을 하겠다. 우리가 이 정권을 고쳐서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예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기보다도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 거대 의석의 야당이 준 정치적 피로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큽니다. 국회에서 뭐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또 180, 190석 야당을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정권을 좀 잘 고치고 견제해서 우리도 쓴소리하면서 가겠다, 반성하겠다라고 하는 여당에 그래도 여지를 좀 줄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불거진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일부의 시간을 실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읍소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매우 좋은 전략이고 실은 지난 총선, 특히 정권 심판, 중간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 때마다 여당이 해왔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얘기하는 이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여 후보 윤 무릎 꿇고 사과 요구 하는 2조 심판론 안 먹혀. 네. 여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전주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검찰 독재주의자가 나타나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현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네. 지금 조혜진 의원 보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정문천 후보의 입장에선 삭발하고요. 지금 함거라고 하죠. 이 정말 이 철창 같은 여기에 지금 타서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원규 의원님. 네.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거의 찾아봤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역구 후보들, 여당 지역구 후보들은 그만큼 그 민심의 이반을 더 체감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셔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총사퇴라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라든지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게는 더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더 설왕설래하는 의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구 후보분들이 이런 방식의 조급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저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네. 2조 심판론이 안 먹힌다라는 진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기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성, 읍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반성과 읍소를 얘기하려면은 심판론, 야당 심판론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감정 절제가 되지 않는 언행들은 자제하시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당 속의 야당으로서 로우키 전략을 조금 받아달라. 그래야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확 바꾸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라고 유권자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여당을 보면서 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여당 참패란 말은 엄살,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거 악어의 눈물이다. 속으면 안 돼요. 읍소한다고 이거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악어의 눈물이란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라고 또 한동훈 위원장 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대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게 그다지 먹히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조 심판론이 동아일보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설득한 논리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을 크게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20년 총선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부산 같은 데에서도 크게 판세가 흔들려서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때 네. 결국에 후보들이 다 나서서 큰절하고 읍소하고 이러면서 판세가 바뀌었거든요. 약간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쓰는 읍소 전략인데 결국 이것은 이 근본적으로 국정쇄신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선거용으로 읍소하는 것에 그 현혹이 돼서 투표하지 말아달라. 지금 아직 그렇게 민주당이 경계심을 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민주당이
뭐 엄살이 아니라 151석 목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한 전국의 60개 격전지 중에서 네. 소위 말해서 저러한 읍소 전략이 통해서 흔들린다고 하면 초박비 격전지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국민의힘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건 읍소, 그 눈물, 이 전략일 텐데 그거에 속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생각에는 지금 9일 남은 총선, 요 총선 오기 전에 요게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SNS를 올렸느냐 볼까요? 예측 3. 정부 아닌 제3자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축소 또는 연기를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제2의 6.29 선언처럼 전격 합의 운운하며 선거용 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올린 SNS 글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요거 혹시 의대 정원 문제 4월 10일 전에 뭔가 전격 확 합의한다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측 3 붙이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잘 끝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끝나버리면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끝날 걸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예방주사.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끝나면 내가 예측했지 않냐. 쟤들이 쇼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어차피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악어의 눈물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죠. 선거 때 항상 열세 있으면 다 큰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지만 또 행여나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고 그다음에 윤 정부의 어떠한 소통 부족, 약간 권위적인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뭐 전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어떠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내가 예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효과를 완전히 극소화시키려는 뭐 전략적인 거라고 봐요. 아니 본인도 뭐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뒤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까지 큰절한 다음에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도 알면서 뭐 저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혹시나 있을 합의 상황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놔서 효과를 좀 최소화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글을 올렸을 때 기자들 사이에선 무슨 얘기가 돌았냐. 이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딱 요걸 올렸죠. 오늘 뭐가 있느냐 볼까요? 아까 말씀 주셨죠.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이재명 대표의 예방주사가 필요할지 안 할지가 오늘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네.